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우리 열심히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창업팀들을 지원해주고 계신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유펜솔루션의 우리 김재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펜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웹데이터 수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오픈 스파이더 킴이라는 서비스로 현재 서비스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네, 일단 데이터 스크래핑, 흔히 말하는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회사 이름은 유펜솔루션이고, 네. 서비스명은 아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제가 스파이더 김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픈이 또 붙어 있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오픈 스파이더 김, 일단 스파이더 김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거미줄 느낌이, 거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서비스명을 스파이더 김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네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우리가 WWW를 이제 칭하잖아요. 그래서 그 월드 와이드 웹 할 때 그 웹이 거미줄인데, 이 거미줄 위를 기어다니는 거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크롤링이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미줄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의미로 스파이더라는 형상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의미로 해서 스파이더를 쓰게 됐고요. 네네. 킴은 이제 스파이더는 이미 상표가 있길래 네네. 뭔가 차별은 둬야 되는데 뭘 두지 하다가 그냥 저의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을 네. 따가지고 킴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군요. 네. 네, 뭐 예상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네. 1차원적입니다. 네네. 일단 뭐 지금 일단 스파이더 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뭐 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용되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회색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크롤링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느꼈던 어떤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꼭 풀고 싶었다. 네.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봤던 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 왜 어렵나를 봤더니 사람들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려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네. 주로 뭐 사업 인력들이에요. 마케팅이나 홍보 기획이나 네. 뭐 사은품 개발이나. 근데 그분들은 코딩의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코딩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데이터는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고 코딩을 하지 않아도 네. 간단한 조작만으로 좀 웹 크롤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크롤링을,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또 뭐 경쟁력, 그것 자체도 경쟁력이긴 한데, 수집된 데이터를 사실은 또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에게 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기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네, 수집 이후에 이제 거치는 단계가 데이터 정제 단계인데요. 정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금을 캤을 때 금을 이제 원석을 캐면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수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저희 크롤링도 똑같아요. 웹에서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딱 열어보면 네. 되게 뭐 열도 안 맞고 행도 안 맞고 되게 의미도 다르고 네. 또 다른 데이터 셋하고 통합하기도 힘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행렬 탐색 기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각 행과 각 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학습한 다음에 네. 유사한 데이터끼리 모아 가지고 네. 이제 군집화를 시키는 그런 좀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요게
실제 작업자들이 직접 파이썬 코드나 R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 정제하면은 한 며칠 걸릴 것을 네. 저희는 뭐 하루 이틀이면은 이제 간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크롤링을 하는 회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네.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해서 대표님 우리 스파이더 김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사스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뭐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용히 한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크롤링 자체가 또 크롤링을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데이터를 뺏기는 기분이랄지 뭔가 좀 좀 공격당하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난해한 부분도 있고 뭐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많은데 저희들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크롤링 시장은 좀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게 많았어요. 네네.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개발해주는 공급자를 암암리에 찾아가지고 네. 야 우리 요 사이트에서 데이터 좀 이렇게 방대하게 수집해줘 이런 네. 식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크롤링이 그레이 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크롤링 행위 자체가 절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그리고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도 좀 해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양성화 해보자. 크롤링이 불법도 아닌데 네. 양성화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거래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그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네. 이런 이슈들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같은 걸 지켜서 해당 사이트가 서버가 다운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적정히 트래픽 시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수집을 하더라도 좀 너무 단시간에 많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윤리를 이제 지켜가면서 이제 저희가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게 그레이 존에서 이제 좀 나와가지고 합법적인 선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끔 저희도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법적인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뻑적지근하다,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고. 네네. 갑자기 대표님이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 네. 아까 뭐 스파이더 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회사가 만들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18년도 5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벌써 6년이 넘으셨어요. 네네. 6년 이제 넘어갔는데. 네. 왜 이 회사를 하게 된 겁니까? 그 전에 뭐 딴 일로 어떤 걸 하시다가 뭐 어떤 계기로 일을 하셨는지 되게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오바마 케어라는 그 복지 정책에 네네. 대해서 당위성을 분석하는 업무에 제가 투입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 대학원실에서 거기를 하는 거였는데 네. 거기에서 보니까 수집해야 될 데이터 사이트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네.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라는 이제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네네. 그때 그 데이터를 모으면서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구나. 그리고 크롤링은 기술을 이용하면 이 많은 데이터를 쉽고 간단하게 수집할 수 있구나.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데이터 크롤링이 그렇게 유용한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졸업 후에 직장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이 정말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못 짜니까 네. 손으로 이제 붙여넣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단시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다가 그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분석해서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들하고.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네. 그러면은 필요로 한 사람들은 저렇게 데이터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내가 코딩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스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뭔가 프로그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앱이 있는 형태, 뭐 윈도우 앱, 뭐 이런 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처음엔 당연히 앱이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은 앱이 아니었고. 앱이나 어떤 웹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초기 기업이니까 돈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시장이 있는지 먼저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네.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매일같이 데이터 활용 사례에 관련된 기사 블로그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 검색어를 치면 저희 블로그가 항상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유입되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다가 이제 상담을 해주고 데이터 크롤링 게 이런 건데 데이터 크롤링 해서 우리 데이터 수집해 줄게 해서 처음에는 그 리드를 모으는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실제 계약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기 6개월 동안에 한 100여 한 80여 건 정도 이제 모이길래 이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받고 또 외부 정책 자금 받으면서 그 한 몇 억 되는 돈으로 이제 그때 서비스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뭐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SI성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시장 검증을 해보고 네네. 이게 분명히 시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게 그레이 존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게 크롤링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뭐 아까 착한 정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뭐 요약이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당 사이트를 수집하는 대상 사이트를 서버 다운 시키려는 목적. 네. 이게 첫 번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크롤링 행위 자체는 사실 그 대상 사이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냥 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죠. 근데 디도스와 같은 이런 공격들은 서버에다가 과도한 부하를 줘가지고 이제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크롤링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제 고객사 중에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빨리 가져와야 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저희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사이트가 다운돼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 다른 선량한 고객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수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윤리적으로 그런 거는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픽이 많지 않은 시간에 일단 작업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트래픽을 계속 저희가 그 검사를 합니다. 대상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지를 검사를 해서 일정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럼 우리 잠깐 좀 쿨링 타임을 가지고 쉬자라고 해서 서버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장치와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무단으로 사용하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여기어때 야놀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가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크롤링 이슈가 아니군요, 그거는. 네, 그거는 사실 그 해킹의 이슈죠. 상대의 그 접속 권한이 없는 영역까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만 공개된 데이터, 웹이라는 특수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웹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가져와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상업적으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크롤링 이슈가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뭐 특히 금융권 이런 데가 예전 같으면 API 이런 게 공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크롤링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크롤링을 하려면은 사실은 로그인을 안 하면 가져올 수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크롤링을 또 해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쌓고 네.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네, 그것 또한 그 로그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계정을 부여한 사람에게 네.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써도 있는 된다. 권한을 이제 주는 거니까 네. 그 회원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회원이 직접 손으로 뭐 긁어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문제가 안 되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저희는 그건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는 문제는 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워낙 좀 많이 크롤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의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크롤링을 한다는 업체가 많고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음성적이지도 않죠. 그냥 드러내지 않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저런 경우 다 포함해서 우리의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가 될까요?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크롤링이 차단되었을 때 그 차단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그 사이트가 변경돼서 크롤링이 멈췄을 때 네. 그거를 자동으로 풀어내는 기술이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크롤링은 사실 난이도만 놓고 보면 그리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저희가 뭐 대학생 한 명 여기 앉혀다가 책 하나 주고 이 사이트에서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그 코딩을 한번 짜보세요라고 하면 대학생도 충분히 짤 정도로 되게 쉬워요. 코딩 네, 짜는 네. 거는. 근데 어려운 점은 이제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잘 수집되던 게 갑자기 멈춰버리는데 그 멈추는 이유가 대부분의 문제는 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럼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 크롤링 잘 만들어 놓고도 쓸 수가 없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랜 기간 저희가 한 10만 건 이상의 전 세계 웹사이트를 다 분석하고 스크래핑하면서 쌓아놓은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 네. 노하우들을 이제 집약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단에 대한 이슈가 저희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혹여 차단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크롤링이 멈추더라도 빠르게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내에도 그러면 저희와 같이 이렇게 스파이더게임처럼 아주 뭐 크롤링을 양성화, 흔히 말하는 표방하는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습니까?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찾은 이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업체명을 여기서 공개를 해도 아니 뭐 공개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그 이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웹 그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 사이트 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가 누락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누락이 된다는 건 데이터 수집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저희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저희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단 네네네. 저희 같은 형태로 서비스하는 곳이. 네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좀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다 몇 개다라고 세어보진 않았는데 네, 꽤 우리가 있어요. 뭐 알만한 투자를 많이 받거나 매출이 크게 나거나 이런 업체들도 뭐 굵직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네네네. 매출에서 좀 크게 나고 있는 데는 한 몇백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억 원씩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투자 쪽으로 해서 또 크게 받은 데는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억 원 시리즈 뭐 한 B 정도 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여하튼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 수집할 수 있다. 네. 수집한 이후에 잘 너희들이 원하는 형태로 잘 처리해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회사가 6년이 또 넘었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6년 동안 성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성과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고객사들을 좀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국내 기업으로는 뭐 롯데 그룹사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NHN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 그 해외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그다음에 아디다스, 로슈, 카길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뭐 각각의 니즈가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뭔가 뭐 계획, 의사결정 이것 때문에 주로 모으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내부에서 어떤 뭐 설득을 위해서나 혹은 뭐
그 새로운 어떤 신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네. 그 시장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니즈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은 스파이더 김을 만나기 전과 후 만족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뭐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 해외 기업의 사례이고요. 네. 해외 기업 그 A사로 그냥 통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사가 기존에 저희를 만나기 전에 네. 한 2년 정도 그 네덜란드에 있는 빅데이터 회사한테 네. 이 스크래핑 작업을 맡겨 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소통도 너무 답변이 늦고 네. 그리고 데이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에 이제 아시아 헤더인 일본의 A사 그 본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그 네덜란드 기존 업체랑 그리고 미국의 이 스크래핑 업체 3사가 네. 한 달 동안 붙었습니다. 네. 비딩을 붙어가지고 그 A사가 요구한 작업을 이제 빠르게 수행해주는 그 비딩을 붙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2주 만에 그 작업을 끝내서 줬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끝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저희를 픽하게 됐고 그 또 다른 이제 저희를 픽한 이유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다른 두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를 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우리 투자사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집하는 뭐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입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네.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씩 모으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격 정책도 다를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가격 모델은 사실 몇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 모델은 서비스를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월 운영해서 받는 유지 보수비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가령 그럼 그거는 온프라미스로 그 회사 내부에 구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외부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주는 개념인가요? 저희가 외부에서 운영을 해주고요. 네. 그들의 요청한 데이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희가 아키텍처를 다 구성하고 거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저장된 그 저장소에다가 이제 API나 이런 호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고 또 다른 서비스 방식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SaaS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의 오픈 스파이더 킴에 들어와서 그냥 특정한 걸 이용하면은 요것만 내면 그냥 이용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양은 무한대로 주진 않습니다. 데이터 양은 무한대로 주지 않는 이유가 데이터 양에 따라서 서버 사용량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10만 건까지는 수집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라이센스 비용은 뭐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받고 한 달 동안에 어떤 사이트든 데이터 양 10만 건을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월 사스 운영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를 뭐 검색을 해서 스크래핑을 하든 그냥 데이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신 마음대로 써라. 네. 이런 모델이군요. 네, 용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주기적으로 뭔가 크롤링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세요. 가공해서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의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데 그런 거는 뭔가 딱 사스 제품으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SaaS 형태로는 제공이 좀 어려운데요. 네네. 이유인즉슨 데이터 수집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면 그 서버의 그 분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분산 처리하는 그 과정과 그 아키텍처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사들에게는 별도의 서버를 그렇게 분산 처리를 해가지고 작업해줘서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사스처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서버로는 쓰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근데 여하튼 우리 말고도 지금 개별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이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일까 추산이 되나? 네.
그러니까 시장이 수산이 돼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캐파도 나올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시장 추산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예, 예. 특히나 이 시장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추산해 본 바로는 국내로 일단 한정 짓지 않고 글로벌로 좀 크게 봤을 때 네. 저희 스크래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대상 기업들이 소비재 제조업체들이에요. 소비재 제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컵, 물, 뭐 노트북, 뭐 이런 등등의 소비재가 되는 제조사들을 다 일컫는 말인데 네. 전 세계의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한 5만 개 정도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이 웹 데이터를 이제 쓴다라고 웹 스크래핑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5만 개에서 이제 한 5천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 5천 개의 기업들이 한 달에 이제 월 운영비로 한 50만 원씩 쓴다라고 하면 이제 5천 개 곱하기 50만 원이 월 비용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네, 뭐 그렇게 크지 않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업체들이 뭐 경쟁사가 됐든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킴이 뭐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네네네.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팀은 아까 대표님 뭐 창업하던 이야기는 들었고 네.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랑 이제 C레벨은 4명이 있고요. 네. 그 전체 인원은 이제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레벨이 4명 있고 개발 관련 인력들이 한 5명 좀 더 포진해서 네. 개발에 좀 더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영업은 주로 인바운드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인바운드로만 거의 한 99% 했었는데 네네. 이제 요번에 오픈 스파이더킴이 나오면서 네. 이제 아웃바운드로 좀 하려고 이제 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6년 됐고 아까 뭐 기업들도 굉장히 대기업들도 있고 해외 기업도 있고 그다음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신뢰하면서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매출을 우리가 밝힐 수 있나요? 네. 매출이 지난 한 해에는 이제 2.1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네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뭐 SI라고 흔히 말하는 그 네. 단발성 프로젝트들을 큰 건들을 이제 몇 네네. 개를 했었는데요. 네네. 들어오는 문의는 많은데 그런 단발성 프로젝트만 해서는 이게 미래의 성장이 안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발성을 끝내지 않고 좀 사람의 개입이 없는 자동화된 이제 서비스를 내야지 수익이 커지겠다라고 네. 판단해서 네. 저희가 이제 자동화된 기술 연구 개발에 좀 오랫동안 매진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집약되어서 나온 기술 이제 서비스가 지금 현재 오픈 스파이더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작년에 2.1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흔히 말하는 SI성으로 뭔가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자동화된 우리의 어떤 서비스 사스 매출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한 4억 원 정도의 이제 계약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번 구축되고 나면은 사실 손을 대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한번 구축된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게 바꿀 이유가 가격이 갑자기 엄청 비싸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이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월에 20개 정도의 회사에서 저희한테 월에 한 2,5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월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월 비용을 찍게 되면 1년에 이제 6억 원은 고정 매출로 찍으니까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누적 기업들을 늘려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저희가 출연하신 이유가 이제 저희들 뭐 투자와 관련된 거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는 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금 6년 넘으셨으니까. 네. 저희는 뭐 업력치고는 투자는 많이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의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네. 저희가 초기에 이제 시드머니로 이제 JMP 그 글로벌이라는 회사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엔슬 파트너스 그다음에 애트리 네. 홀딩스로부터 이제 도합 한 3억 원 정도를 받은 네. 게 다입니다. 네. 그럼 지금 팁스는 하셨고요. 네, 팁스는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신 거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리즈로 보면 시리즈 A인가요?
프리-A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리-A 정도 단계에 네네. 6년 됐지만 네네.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빠르게 투자가 좀 성사됐으면 하는 시기는 올해 이제 3분기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투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A에서 한 15억 원 정도로 보고 15억 있습니다. 원 정도. 네. 그러면은 주로 투자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 해외 기업들의 사용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해외 고객들을 좀 유치하는데 이제 투자금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 사업 인력들을 좀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도 좀 해외 사이트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 좀 개발력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진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 번만 어필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데이터 시장이 정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펜솔루션이 많은 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데이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유펜솔루션 스파이더킴을 서비스하고 있는 웹 크롤링을 SaaS 형태로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 뭐 사용은 하는데 도대체 누가 만들어줬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을 굉장히 뭐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뭐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만나 뵙고 대표님께 여쭤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